예,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콜럼버스와 디트로이트. 요게 이제 메인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요 트레이드들이 메인이 되게 될 예정이고, 재계약을 한 것까지 해갖고 이제 좀 들어갈 거예요. 결국 이제, 콜럼버스도 누구냐, 프로로 재계약 했었죠. 이제 그거까지 이제 살짝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이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쭉 쳐가지고 이제 뭐 첫 파트는 콜럼버스, 두 번째 파트는 사실상 디트로이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대쪽 이야기도 좀 하긴 하지만 반대쪽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예, 어쨌든 오늘 내용 바로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럼버스 블루 재킷스와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이제 요거 이제 찰리 콜 선수, 마일스 우드 선수를 결국 이제 콜럼버스가 받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는 케빈 브린들리 선수와 맨날 브래들리라고 합니다, 제가. 케빈 브린들리 선수와 이제 3라운드, 2라운드 이제 요렇게 지명권을 받아오는 이제 요런 부분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요 과정에서 요거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콜로라도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자원의 이제 셀러리 캡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찰리 코일이랑 지난 플레이오프 데뷔하기 위해서 찰리 코일이랑 브록 넬슨을 결국 이제 좀 크게 영입을 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중요 무대에서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바라보시는데, 일단 콜 선수는 지난 시즌 정규 시즌에서는 꽤 괜찮았습니다. 19경기에서 2콜 11어시스트 13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는 괜찮은데 플레이오프 들어가서 결국 이제 7경기 3골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댈러스에게 이제 탈락을 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림이 있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좀 금액도 금액이고 적지가 않죠, 캡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덜어내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브랜들리를 일단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역할을 소화를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망주 풀도 이제 서서히 좀 부족해진 콜로라도의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또 괜찮은 자원이 한 명 들어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빠른 스피드에 경기 운영을 또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가 굉장히 작긴 하지만 브린들리가 그래도 뭐 하부 라인에서부터 조금씩 기회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100%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피드라는 툴 자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콜로라도의 팀 스타일에는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찰리 콜 선수 영입을 할 때 미틀 스태트, 그리고 2라운드, 그리고 이제 윌리엄 젤리스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결국 이제 2라운드까지 포함이 된 미틀 스태트 플러스 2라운드로 이제 결국 이제 교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 지명권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콜로라도가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명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콜럼버스랑 트레이드를 한 다음 트레이드를 한 이후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올해 내년, 물론 이제 올해 드래프트는 끝났지만 2026년까지 지금 2라운드 지명권까지 없고 2026년에 3라운드 지명권도 없고, 그렇죠. 아주 이제 횡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6년 같은 경우는 하부라인 지명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지명권이 부족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들리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괜찮은 이제 좀 젊은 자원 플러스 지명권도 받아왔기 때문에 또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2라운드 픽을 하나 넘겼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2라운드 픽을 하나 받아왔기 때문에 2027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보전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콜로라도는 지금 이제 잔여 캡이 755만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겼죠. 조금은 여유가 생긴 그런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선수층 확보를 위한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누구냐 그 현재 GM이 지난 이제 란타넨 트레이드 드릴 때도 이거 뭐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지금 이제 콜로라도는 지금 현재의 뎁스로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란타넨 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슷한 움직임을 이번에도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올해도 댈러스한테 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란타넨 선수의 정말 영웅적인 활약이 뒷받침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졌거든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좀 이제 선수층을 조금 더 확보를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계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지금 상황에서 공격진을 보시면은
탑6는 그럴싸하죠. 괜찮죠. 그럴싸한 게 아니고 좋지, 이거는. 그죠? 좋습니다. 레코넨, 맥키넌, 네차스에다가 란데스코가 어쨌든 부상, 뭐, 저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부상 복귀한 다음에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솔직히 풀 시즌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포스트 시즌에서는 경기력이 괜찮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란데스코그, 넬슨, 리추시킨. 뭐, 탑6는 괜찮죠. 근데 이제 3라인부터 이제 조금은,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컵을 좀 들만한 느낌의 사이즈가 나오는 팀인가? 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다에 가깝죠. 그죠? 지금 4라인부터는 이 누군지도 모르는 느낌의 이제 콜로라도 팬분들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는 느낌의 선수들이 올라와 있고, 그죠? 뭐 이제 3라인 같은 경우는 뭐 콜턴, 드루리, 그리고 이제 뭐 오코너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코너 선수도 지금 엉덩이 부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이 결장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3, 4라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드랭 선수는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이제 3, 4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제 3라인에 한 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괜찮은 자원. 뭐 예를 들면 뭐 그란론드라든가, 그죠? 지금 이제 댈러스는 그라운드를 못 잡는 걸로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뭐 그라운드를 잡는다라든가 뭐 그라운드 들어오면 또 이제 뭐 탑라인이 굉장히 또 탄탄해지는 그런 그림이 한순간에 또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두 명 정도 필요한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면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지라르, 맨슨, 테이브스, 머카 이제 요거 탑4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격진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되는 현재 상황이고 근데 이제 좀 결국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캡 처리 결국 이제 코일 선수의 또 캡을 살짝 덜어내는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마일스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체커로서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됐었죠. 콜로라도에서 이제 요 선수를 팀에 좀 잘 어울리는 선수가 또 이제 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고 콜로라도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콜럼버스인데 팀 스피드 경쟁력을 보강할 목적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요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영입 자체는 이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어쨌든 팀의 전체적인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영입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셀러리 캡의 하한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셀러리 캡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데 결국 이제 하한선을 이제 이 하한선은 이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써도 7천만 달러. 하한선이 7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그 하한선은 넘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콜럼버스가 지난 시즌에 팀 스피드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팀 전체 이제 톱 스피드가 37.76km. 이제 여기서 이제 팀 이제 전체에서 제일 빨랐던 선수가 37.76km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하위 50%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팀 스피드가 빠른 팀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속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민첩한 부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탑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팀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드 선수와 코일 선수가 이 부분을 이제 모두 좀 괜찮게 충족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탑 스피드가 37.13km 그리고 마일스 우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39.94km가 나옵니다. 전체 이제 상위 1% 이제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약점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코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뭐 민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좀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찰리 코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도 이제 뽑아줄 수 있고 여러 상황에서 또 기여가 되는 선수죠. 이제 이븐 스트렝스, 파워 플레이 그리고 쇼트핸드드 이런 이제 전체 상황에서도 많이 이제 기여가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뭐 유틸리티맨으로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보스턴에서의 60포인트 시즌은 조금 초과 달성한 시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리어 평균으로 따져봐도 한 15골에서 이제 25개 어시스트 정도 하면서 한 40포인트 정도 뽑아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게 커리어 평균으로 82경기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셔도 어쨌든 이제 지금 셀러리 캡도 한 500만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파워플레이 뭐 이제 다재다능한 부분 그리고 이제 포인트도 한 40포인트 정도까지 뭐 이 정도라면 이제 충분히 준수한 활약을 뭐 이제 콜럼버스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진이 확실히 좀 다듬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에 이제 결국은 좀 젊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최근 한 두세 시즌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뭐 마르첸코나 보론코프 같이 KHL에서 이제 데려온 이런 물론 이제 드래프트로 유명한 선수들이지만 KHL에서 넘어온 젊은 자원들도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존슨이라든가 펜틸리 같은 선수들도 지금 어엿하게 지금 이제 레귤러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실린저가 사실은 기대만큼 여전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애들이 실린저, 치나우프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의 기준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애들이 빵 터지면서 콜럼버스가 올라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금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로스터가 다듬어진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라인에 지난 시즌 좋았던 보런코프, 모너햄, 마르셴코 그냥 1라인 그대로 쓰고, 2라인에 제너, 펜틀리, 존슨 쓰는 과정에서 3라인에 실린저, 코일, 우드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럼 뭐 4라인에 지금 댄포스 선수는 재계약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가지고 본인 의사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4라인도 그냥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에스턴리스, 댄포스, 올리비에 라인이 진짜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고정 과정을 보시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뎁스적으로도 좋아졌고, 좀 다듬어진 부분. 이전에는 좀 젊은 패기로 승부하는,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애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젊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주축 로스터 자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다듬어졌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모너헨이랑 제너 같은 선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너헨이랑 제너가, 좀 부상 문제가 있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모너헨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좀 큰 부상, 뭐 이제 정말 큰 부상, 무릎 부상 같은 걸 당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도 사실은 손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28경기나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어깨 부상 때문에 결국 시즌 초에 어깨 부상 때문에 56경기 결장하고 시즌 중반이나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너랑 모너헨이 최근 들어서 건강한 시즌을 전반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라는 변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도 어쩌면은 이제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좀 들어눕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도 콜 선수를 영입한 부분 자체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트레이드에서 눈여겨볼 점, 아까 좀 살짝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찰리 콜 선수의 캡을 콜로라도가 부담을 안 하는 조건이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셀러리 캡 한선을 맞추는데도 어느 정도는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비진 재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프로볼로프 선수 7년 재계약이 5,900만 달러, 850만 달러 재계약을 합의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페브로 선수는 이제 4년 재계약에 1,650만 달러, 그리고 연평균 410만 달러, 이제 요런 이제 재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면 조금 옛날 말 같다.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시면은 프로로프 이거 너무 오버페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노아 dob슨 선수가 이제 950만 달러였나요? 그 정도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요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프로볼로프의 지난 계약은 675만 달러의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는 675만 달러의 계약인데, 트레이드를 해오면서 이제 좀 캡을 분산을 시켰죠.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가 부담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675만 달러가 850만 달러가 된 거고요. 그리고 페브로 같은 경우에는 250만 달러에 410만,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문제될 건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프로볼로프 같은 경우는 675만 달러가 850만 달러. 이게 근데 프로볼로프가 850만 달러, 이게 진짜 이 말이 맞는 소린가?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체 퍼센티지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플레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이제 당분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캡 인플레 시대가 왔다라는 느낌에서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는 계약들 그렇게 설명드리는 선수들이 꽤 많은 편이죠. 대표적으로 올리비에라든가 이런 선수들. 근데 이게 사실은 오버페이가 아니라 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버페이가 아니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프로볼로프 계약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볼로프 계약이, 지난 계약이 전체 셀러리 캡 675만 달러 계약이 전체 셀러리 캡의 8.28%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50만 달러 캡은 8.9%입니다. 별로 인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캡 전체적인 캡 인플레적인 과정의 시각에서 바라보셔야지, 이거 오버페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좀 바라보는 시각을 살짝 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애널리틱 쪽에서 퍼센티지, 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막 올리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 좋게 나온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오버페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은 애널리틱 모델 자체가
정말 완벽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네, 뭐 본인들도 사실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애널리틱 모델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본인들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을 진리로 받아드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프로볼로프 같은 경우에도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애널리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퍽 포지션 넘버가 잘 나오는 애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플레이 드라이빙 하는 애들이 무조건 숫자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전혀 무시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진리인 양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프로볼로프가 결국은 굉장히 다재다능하면서 이제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 출장 가능도 하고 1, 2라인급에서도 이제 결국은 뭐 1, 2라인 어떤 역할을 맡아도 이제 정말 무난하게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퍼군반도 못하는 게 아니고 스케이팅 경기도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비적인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블로킹 같은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희생하는 그런 플레이라는 그런 부분도 무난한 전체적인 경기 영역적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경기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디 세시 선수가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근데 코디 세시 선수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디 세시보다 육각형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이제 그런 부분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감독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딘 에버슨 감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프로볼로프를 이 역할을 많이 주면서까지도 이제 기용을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스케이팅 관련을 이제 바라보셔도 톱 스피드도 괜찮은 편이고 물론 이제 35.82km가 NHL 전체에서 그렇게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비수 기준으로는 상위 27% 안에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62번 했기 때문에 수비수 상위 14%. 그리고 60분당 활동량 같은 경우에도 14.59km. 이 4%입니다, 상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다재다능함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슈팅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팅 100개 때리는 과정에서 이거 상위 23%. 그리고 이제 골 같은 경우에도 7골 기록을 하면서 상위 18%. 그리고 슈팅 퍼센티지도 7%가 이제 상위 24%에 해당하는 기록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다재다능한 부분이 이런 측정치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두드러진 큰 약점이 그렇게 없는 선수예요. 프로볼로프는. 물론 이제 좀 피지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살짝씩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모든 역할을 다 맡을 수가 있고요. 뭐 셧다운 역할이면 셧다운 역할 그리고 이제 그냥 수비 보조 자원 역할을 하면 수비 보조 자원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 공격을 끌고 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공격을 끌고 가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브로 선수도 재계약을 했죠. 근데 페브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런스키 선수와 상당히 좋은 이제 호흡을 보여줬었죠. 작년에 이제 내슈빌에서 웨이버 공시가 됐었습니까? 그 뒤에 이제 이 콜럼버스가 이렇게 이 웨이버 공시된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결국 이제 워런스키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만드는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 워런스키 페브로라는 이제 이 다른 팀의 정말 이제 이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이제 공격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비 1라인이 구축이 된 게 지금 콜럼버스 블루제이츠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워런스키 페브로 선수가 올라왔을 때 콜럼버스 블루제이츠는 막 52골을 득점하면서 39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52골을 득점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2위에 해당하는 이제 그 조합이 프로볼로프랑 마테이추크 조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볼로프 마테이추크 조합이 26골 득점하는 과정에서 21실점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두 배나 더 많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나 이제 워런스키랑 페브로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페브로 같은 경우에도 워런스키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장기 계약에 합의를 한 그런 그림이고요. 플랜 B 역시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볼로프의 다재다능함 같은 부분을 생각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3위에 해당하는 조합이, 그러니까 이제 수비 조합 중에서 이제 이 5대5 상황에서의 득점. 3위에 해당하는 조합이 워런스키랑 프로볼로프 조합이었어요. 근데 이제 17골 득점하는 과정에서 17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시듯이 프로볼로프가 워런스키라는 정말 이제 S급 수비수의 이런 이제 또 보조 역할도 잘하는 모습. 그리고 마테이추크와 같이 굉장히 좀 경험이 없고 이런 선수들이랑 이제 호흡을 맞췄을 때도 무난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거. 팀 전체적으로 무난한 퍼포먼스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이 프로볼로프한테 지난 계약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선사한 이유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1년의 계약, 그러니까 수비수들을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캡이 많이 올라갔죠. 결국 이제 지금 보시면은 계산을 대충 해보셔도, 프로보로프랑 페브로한테 이제 1,300만 달러 정도를 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일스 우드 선수의 샐러리랑, 그 다음에 이제 찰리 콜 선수의 샐러리 들어왔으니까 거의 한 2천만 달러가 그냥 팍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2천만 달러까지는 정확하게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7,450만 달러 현 시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좀 로스터 플레이어들을 여러 좀 이제 페브로래 누구냐 그 댄퍼스도 그렇고 일부 이제 잡아야 할 선수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선수들을 감안을 해도 충분히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좀 이제 빅네임 프리에이전트라든가 이런 선수 실제로 이제 만화 선수 영입에도 이제 굉장히 루머가 진하게 났었던 데가 콜럼버스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공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또 추가 자원들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당장 이제 콜럼버스는 사실은 정말 기대 이상의 시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말 이제 모너헨 선수랑 제너만 이제 좀 일찍 복귀를 했다라고 해도 충분히 플레이오프까지도 이제 갈 수 있고 사실은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콜럼버스랑 워싱턴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콜럼버스가 이겼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결국 떨어졌으니까 없었던 이야기가 된 거였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재밌는 이런 그 콜럼버스 이제 드디어 조금은 확실한 전력으로서 발돋움을 할 만한 그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콜럼버스의 이런 행보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여기서 마음을 짓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시죠.